대한민국 3대 국악대전 가운데 가장 역사가 오래된 춘향국악대전이 올해로 46회째를 맞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예산이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어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올해 전라북도의 재정 자립도는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제와 부안, 고창 등 6개 시군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와 한국 전쟁을 경험한 100년이 넘는 부안 무송병원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병원 부지에 공원 조성 계획이 수립되면서 병원 자체가 철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정읍시의회 조상중 의원이 도시재생 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대규모 예산은 확보했지만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의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최근 발표된 올해 전라북도의 재정 자립도는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김제와 부안, 고창 등 6개 시군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남원시의 경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예산 편성 과정부터 철저한 검증이 시급합니다.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최근 부안군이 46억 원을 들여 야구장을 건립하려다 의회의 반대로 사업이 보류됐습니다. 김제시는 75억 원을 들여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할 계획인데 국비 30억 원의 시비를 포함해 100억 원이 넘는 수영장을 갖춘 체육센터 건립은 예산을 낭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행정적인 그런 절차를 갖고 난 뒤에 하자는 이게 순군비로 야구장을 건립하는 데는 조금 신박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문제가 있다. 전라북도가 발표한 2019년 재정자립도는 21.57%로 지난해보다도 2% 하락했습니다. 이 전국 평균인 36.93%보다 15.36% 낮은 수치입니다. 정읍과 남원 등 7개 시군 자료를 살펴보면 순창군이 15.18%로 가장 높고 정읍시 14.55%, 부안군 14.1%, 고창군 13.81%, 김제시 13.13%, 임실군 12.93%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남원시가 11.37%로 7개 시군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7개 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정읍시만 재정 자립도가 지난해보다 1.93% 올랐고 남은 6개 지자체는 모두 하락했습니다. 김제시는 지난 2017년 15.42%에서 꾸준히 줄었고 남원시는 최근 4년 동안 11%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산업 구조가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잖아요. 큰 제조업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그런 인프라가 돼야 자립도가 올라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서는 대단히 그 수준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전통적으로.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노력은. 지자체마다 재정 자립도를 올리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곤 하지만 뾰족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 주민 모두가 공감하고 필요한 예산 집행을 통해 부족한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등 현명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부안군에는 일제강점기 시대와 한국 전쟁을 경험한 100년이 넘는 무송병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병원은 제 기능을 잃고 그 건물은 방치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무송병원 부지에 공원 조성 계획이 수립되면서 병원 자체가 철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진철 기자입니다. 오랜 세월 아무도 찾지 않은 듯 수풀이 무성하게 자라나 있습니다. 건물은 군데군데 부서져 있어 수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붕은 노후화돼 가림막을 이용해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1912년도에 건축돼 부안군 보건소로서 그 첫 역할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에는 수많은 부상자들이 이곳에서 치료를 받기도 했는데요. 100년이 넘는 부안군의 역사를 간직한 이곳이 수년째 방치되면서 이렇게 허름한 모습으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오랜 세월 부안군을 지켜왔던 무성병원이 방치되는 사실에 대해 지역민도 안타까운 마음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저렇게 생겨요. 그치. 나도 저 촌에서 살았었어. 한 4km 되는데 거기서. 그러니까 무속병은 대기기도 있어. 수년 동안 방치되고 있던 무성병원은 이제는 철거를 걱정해야 할 상황입니다. 부안군은 최근 무성병원이 있는 부안군청 앞 부지에 자연에너지파크를 조성한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조성 과정에서 문화적 가치가 높은 4군데를 선정해 보존한다고 밝혔지만 무성병원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보존할 가치는 없다. 다만 향토적 자료를 남기고자 한다고 실측을 해서 그런 자료는 남길만 하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행정에서는 딱 정확히 판단 내리기가 어렵죠. 다 틀린 건 아니거든요. 최대한 더 자료를 지역에서 보존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좀 최근에 다시 만나서 그분들의 뜻도 한번 정확히 들어본 다음에 결정을 하려고요. 자연에너지파크가 전라북도에서 승인이 날 경우 부안군은 계획대로 공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100년이 넘는 부안군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무성병원. 자연에너지파크 조성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흉기를 들고 거리를 배회하던 조현병 환자가 경찰에 의해 병원에 입원 조처됐습니다. 정읍경찰서는 지난 22일 밤 9시경 신태인읍 한 매장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 흉기를 든 남자가 돌아다니고 있다고 신고를 받고 출동해 63살 A모 씨를 붙잡았습니다. 당시 A씨는 접이식 나이프 등 흉기 2개를 소지한 것으로 확인하고 인근 병원에 입원 조처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10수년 전부터 조현병을 앓아 기르던 동물을 폭행하는 등 이상 행동을 자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남원경찰서가 내연녀를 살해한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13일 남원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내연녀 B씨를 강간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숨을 쉬지 않자 인근 모텔로 옮기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목격자의 진술과 여러 증거 등을 확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습니다. 정읍시의회 조상중 의원이 도시재생 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 의원은 정읍시의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4년 연속 공모사업 선정과 대규모 예산은 확보했지만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의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은 임대료가 폭등하면서 원주민과 기존 상인들이 쫓겨나는 현상으로 정읍시가 쌍화차 거리 건물주와 협약을 맺었지만 이행 여부를 자율에 맡겨 실효성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올해로 46회째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대한민국 춘향국악대전이 다음 달 8일부터 3일간 남원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대상자에게는 대통령상이 수여되고 명창 칭호가 부여되는 춘향국악대전이 올해로 46회째를 맞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3대 국악대전 가운데 가장 역사가 오래됐지만 관련 예산은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어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원시 광안루 특설무대입니다. 이곳에서는 매년 춘향제와 함께 전국의 국악인들이 경연을 펼칩니다. 춘향국악대전은 전주 대사슴놀이, 임방울 국악제와 함께 대한민국 3대 경연대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어 수많은 명창을 배출한 대회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두 대회에 비해 지원 예산이 부족해 상금 지급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춘향국악대전에서 배출하고 지금 이제 보유하고 있는 그 우리 큰 어떤 그 국악의 큰 산이라고 할 수 있는 대회거든요, 이게. 근데 좀 아쉬운 것은 재정적인 좀 뒷받침이 많지 않다 보니 좀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춘향국악대전 명창부 대상은 대통령상으로 2천만 원의 상금이 수여됩니다. 이는 전주 대사슴놀이 대통령상 5천만 원, 임방울 국악제 4천만 원과 순금 트로피에 비해 절반 수준입니다. 이처럼 비슷한 대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운영 상황에 대해 남원시는 예산 지원 확대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춘향국악대회는 금년도에 제46회에 이르는 전통과 명예가 있는 대회입니다. 3대 메이저 대회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국도비 확보 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수많은 명창이 배출되는 명성이 있는 대회임에도 시상금이나 심사 비용 등 운영난을 겪고 있는 춘향 국악대전. 대한민국 최고의 국악대전이라는 명성에 부합하는 지원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우입니다. 전북 녹색당이 정읍시의 소싸움 관련 예산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북 녹색당은 소싸움 대회를 개최하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9개 시군의 예산을 분석한 결과 정읍시가 최근 5년 동안 다른 지자체보다 3배가 넘는 31억여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녹색당은 삭감된 소싸움 대회 예산을 자영업자 배달용 전기 이륜차 구입 등에 지원해 미세먼지를 잡는 데 해결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라북도 소방본부가 2019년도 1분기 화재 안전 특별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체 대상의 절반 정도가 적발됐습니다. 이번 점검은 교육시설과 공장, 근린생활시설 등 모두 4,792곳을 대상으로 2단계 화재 안전 특별조사가 진행됐으며 2,786곳이 적발됐습니다. 전북소방본부는 중대 위반 사항 2건과 과태료 처분 8건, 조치명령 23건을 처분했고 199건에 대해서는 관련 행정기관에 통보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2,554곳은 잦은 개선 기간을 주고 적발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적발 사례로는 무허가 위험물 이동 테크 운영과 위험물 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위험물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사례와 비상경보 설비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창군이 다음 달 1일부터 풍수해 보험료 80%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고창군은 보험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풍수해 보험료 일반 가입자 부담금의 80%를 지원해 자부담률을 47.5%에서 9.3%로 낮출 예정입니다. 풍수해 보험은 고창 군민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거주지 인근 읍면사무소나 군청 재난안전 등과 문의하면 됩니다. 부안군이 7회 부안마실축제를 맞아 별빛 마실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별빛 마실은 부안 마실축제를 은하수 게이트와 은하수 나무, 별빛 나무를 설치해 밤에도 즐길 수 있게 꾸며놓은 야간 경관 프로그램입니다. 부안군은 올해 처음으로 별빛 마실을 시작했다며 오는 6월 3일까지 매창공원 밤마실을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제7회 부안 마실축제는 산과 들, 바다가 우러진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부안만의 정과인심 그리고 이야기와 추억을 함께 나누는 축제입니다. 가족과 친구, 연인 등과 함께 오셔서 부안의 매력을 마음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이 진행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평균 경쟁률이 11.3대 1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접수 인원은 2,408명으로 213명이 선발됐습니다. 공개 경쟁 임용시험 가운데 교육행정직은 1,780명이 지원했고 경력 경쟁 임용시험 가운데 일반기계는 2명 선발에 30명이 지원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올해는 지난해보다 선발 인원이 증가했지만 접수 인원은 194명이 줄어 경쟁률이 낮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제시 보건소가 감염병을 매개하는 모기 유충에 대해 방역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제시 보건소는 유충의 서식지인 정화조와 하수구, 저수지와 축사 주변 등 379군데를 대상으로 모기 유충구제 방역 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올해 6월부터는 주택가와 쓰레기장, 관광지와 공중화장실 등 취약지를 대상으로 방역소독에 친환경 식물성 확산제를 사용합니다. 김제시 보건소 관계자는 집 주변의 고인물과 잡초 제거 등 빗물이 담길 수 있는 용기를 뒤집어 놓는 행동 수칙만으로도 모기 발생과 번식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부안군이 오늘 25일부터 라돈 측정기 무상대여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무상대여 서비스는 부안 군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부안군청 환경과에 접수하면
1박 2일 동안 선착순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라돈 측정기는 일부 침대 매트리스와 라텍스 등의 생활용품에서 검출됐던 바람 1급 물질인 라돈을 측정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부안군 관계자는 라돈 간이 측정기 무상 대여를 통해 군민들이 느낄 수 있는 라돈에 대한 불안감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비가 오면서 고온 현상은 주춤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아침 기온 16도, 한낮에는 20도로 전날보다 기온은 떨어지겠지만 여전히 평년보다는 높습니다. 비는 수요일 오후 늦게 그치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가시거리가 짧은 곳이 많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목요일에 점차 흐려지면서 오후부터 다시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기온도 차츰 떨어지면서 주 후반에는 우리 지역 낮 기온이 20도를 밑돌 걸로 전망됩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전해상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비는 전국적으로 수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제주와 남부지방에 요란하게 꽤 많은 양이 내릴 걸로 예상되는데요. 제주 산지에는 최고 100mm가 넘게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비가 내리면서 미세먼지 농도는 대부분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목요일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리겠고요. 고온 현상 없이 이맘때 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다음은 강원 산불 피해 주민들을 위해 소중한 모금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신용길 생명보험협회 협회장과 직원 1,529만 원, 광주광역시 광산구 주민 788만 60원, 반상진 한국교육개발원 원장과 직원 785만 원, 개그맨 강호동님 5천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임직원 500만 원,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과 임직원 1,253만 원, 이보희 티르티르 대표이사 임직원 2천만 원, 드라마 작가 김은숙님 2천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윤하린 화인담 픽처스 대표 2천만 원, 배우 강소라님 2천만 원, 유승교 위드텍 대표이사와 임직원 1,000만 원, 이준용 대림 명예회장 10억 원 보내주셨습니다. 개그맨 유재성님 5천만 원, 홍원희 한전산업개발 대표이사와 직원 500만 원, 주택도시보증공사 1억 원, 삼성 20억 원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빨라지는 걸음 너에게 달콤한 상상 기분이 좋아 빨개지는 얼굴 너 몰래 지치고 힘든 날이면 입꼬리 살짝 올려봐 환하게 웃을 내일을 향해 숨이 차도 랄랄라 넘어져도 랄랄라 너와 함께라면 난 말라 힘들어도 난 몰라.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